자, x-3, ax-1이 0보다 작다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부등식은 풀면 x는 3하고 x는 a분의 1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이면 이게 서로 같아지죠. 이게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는 x-3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해가 있겠어 없겠어? 해가 없죠. 그리고 이제 a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a분의 1은 3보다 작다는 얘기야. 역수를 만들면은 부호가 같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이때는 a분의 1과 3, 요 사이가 되는 거고, a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제 작은 양수, 양수라면은 이때는 a분의 1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양수, 그렇지, 양수해야 되지. 자, 그러면 기억에서 a가 3분의 1보다 크면, a가 3분의 1보다 크면 a분의 1이 3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와야 돼. 그런데 x가 3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에서 a가 3분의 1이면 해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어요. 자, 디귿에서 a가 0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3하고 a분의 1일 때 a분의 1이 음수가 되니까 그럼 a분의 1과 3 사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a가 0보다 작으면. 그런데 이제 a가 음수가 되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풀려야지. 자, a가 이제 음수야. 그러면 a를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a x-3 x-a분의 1이 0보다 작던데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x-3 x-a분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린다고. 그러면 3하고 a분의 1. 그럼 a분의 1이 음수고 3이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식이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x는 a분의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문제야.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다. 둘 다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풀어요. 뭐지?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야, 이거.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비정상이지.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2차 부등식이 뭐냐면 2차 부등식 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랄지 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랄지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낸 부등식이란 말이야. 2차식으로 나타낸 부등식. 이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을 푸는 데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여기를 3이라고 할까?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부호가 서로 같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컸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가 양수이고 x 마이너스 3이 양수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음수이고 x 마이너스 3이 음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고가 돼.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작으니까 여기.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풀 때마다 맨날 이렇게 다 푸는 거는 너무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을 만들었다고. 규칙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보다 작아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랑 여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범위라고 해요. 마이너스 2와 3의 바깥범위.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두 수를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두 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B는 음수여야 되고 A가 음수면 B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을 곱해서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가 양수라면 x 마이너스 3은 음수여야 되고 아니면 x 플러스 2가 음수이고 x 마이너스 3이 양수여야 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게 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3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3보다 커야 돼. 그런 수는 없죠.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 푸는데 이걸 다 적는 거는 낭비. 그래서 원칙을 정한 거라고. 뭐냐면 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2하고 3.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2차 부등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풀리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말하자면 중근이 나올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이렇게 나올 때 요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일 때의 부등식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제곱을 했어. 이거는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허수는 다루지 않아요. 허수는 대소 자체가 없어.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 그런데 여기 부등식에서 허수를 다룰 수가 없는 거야. 부등호를 쓰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실수만 다룬다고, 실수. 그런데 어떤 실수를 제곱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실수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래서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제곱을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럼 0보다 크다고 그러면 0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중근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근은 제외를 해야 돼. 여기 등호가 없을 때는 중근은 제외를 해야 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일 때는 작을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x는 중근 이렇게 해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풀면 x는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형태야. 뭐냐면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등식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는데 등식으로 답이 나와. 이런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등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풉니다. 자, 이제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와. 그럼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식이 나오는 거야.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와. 그러면 이때는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항을 하면 x-2 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면 방정식으로는 허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 허근이 나오는 형태를 부등식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봐요. 뭔가를 제곱을 시키면은 0 이상이야. 0 이상. 0 이상. 0이든지 양수든지 거기에 3을 더했어. 그러면 0보다 크다. 어때요? 맞는 얘기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얘기지? 크거나 같다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맞아요. 항상 맞아. 항상 맞는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야.
이거는 항상 틀려요.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가 돼요. 해가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으로서 허근이 나오는 것을 부등식을 만들게 되면 답은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던 경우고, 중근이거나 이렇게 해가 없다가 나올 때는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가 나올 때는 부등식에서는 해가 두 종류야.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방정식으로서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때가 있고 중근이 될 때가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0이란 얘기고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리고 알파가 작다고 합시다. 여기는 중근이 나오니까 중근을 알파라고 하자고.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허근이니까 해가 없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부등식은 어떻게 풀리냐 이거야. 부등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는 종류가 다시 두 가지가 됩니다. 뭐냐면 식이 0보다 클 때, 식이 0보다 작을 때. 식이 0보다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바깥 범위라고 해요. 자, 식이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가 나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알파, 베타 사이가 돼.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거를 사이범위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범위로서 답이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자, 중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4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클 때,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모든 실수야. 이거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x는 중근이 아닌 모든 실수야. 중근을 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중근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는 다시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클 때,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자,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일 때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 여기 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 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하고 해가 없다일 조건, 요걸 찾아야 돼.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하고 해가 없다일 조건. 그럼 여기서 해가 모든 실수가 어디 있냐면 요렇게가
해가 모든 실수야, 이게. 그지? 해가 모든 실수.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중근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제외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는 여기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모든 실수가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가 있고 식이 0보다 클 때 모든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크거나 같다, 여기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여기는 0일 때고 여기는 0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식이 0보다 크다일 때 모든 실수는 식이 0보다 크다일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어디 있어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여기가 지금 해가 없다죠. 그래서 해가 없을 조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는 여기야. 여기는 작다니까. 그래서 작다는 두 칸이고 작거나 같다는 한 칸이야. 그러면 이때는 필요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조건, 해가 모든 실수든지 해가 없다든지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전부 작다는 작거나 같다, 작다, 작다, 작거나 같다. 전부 작다야. 전부 작다고. 근데 이제 부등호 사용, 그러니까 등호 사용, 여기 밑에 줄을 그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등호가 따라다녀. 여기 원래 등호예요. 두 줄짜리였는데 이걸 지금 한 줄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호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해가 없을 때는 등호가 반대로 다녀. 등호가 있으면 없고 없으면 생겨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이제 등호는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따라다니고 해가 없다 할 때는 반대로 다닌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그러면 판별식. 그래서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할 때도 판별식. 0보다 작다. 등호는 그때그때.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등호를 따라다니게 하고 해가 없다 할 때는 등호를 반대로 다니게 하고 그러면 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간단하겠냐. 이것도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전부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서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왜냐하면 미지수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k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커나 같다가 해가 모든 실수일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제곱의 계수의 부호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 이용합니다. 이거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그래프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 알았죠? 2차 방정식하고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가 있잖아요. 이것의 본체는 누구냐면 2차 함수야. 전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바탕을 한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고 그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게 2차 방정식이고 어느 부분이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걸 찾는 게 부등식이고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복잡하게 풀이가 만들어질 것 같을 때는 전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77페이지 8번으로 가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2차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다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일단 그걸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k-1 x제곱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k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런데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 때는 등호가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어.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 x제곱의 계수가 부호가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프는 뭘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게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냐면 0보다 작은데 모든 실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축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x축 밑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k-1이 음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호가 결정되면 그냥 판별식으로만 풀면 돼요. 근데 부호가 결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이게 그 계수들이 0이 돼서 없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없어지려면 얘랑 여기까지 같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의 조건 요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따로 살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일품 문제집에서는 그 문제가 없더라고. 이게 0이 돼서 성립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가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1이 음수다. 요 두 가지 조건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자, 판별식은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를 쓸 수 있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b-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4 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풀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죠. 4 없어져서 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k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지. 자,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립돼야 되고 이것도 성립돼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1보다 작다네.
예.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정수 K의 최대값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해가 없다. 그럴 때 A의 최대값. 자, 그러면 이게 해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근데 등호가 없잖아. 해가 없다 할 때는 등호가 반대로 다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써주라고. 근데 x제곱의 계수가 미지수잖아요. 부호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축 위에 있어야 돼. 근데 해가 없어.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게 없어. 이 말이야. 그럼 x축 위에 있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a가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는 음수라는 게 하나 나왔고 이제 판별식. 그러면 판별식 조건을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는 그냥 판별식을 써야죠. 그래서 a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6. 이게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a 마이너스 6으로 묶어줄 수 있어. 그러면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을 밖으로 꺼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판별식에서 나온 범위와 여기 그래프에서 나온 범위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게 공통 범위겠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이 2번이네.
자, 그럼 이제 12번을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가로는 n-2, 세로는 n, 높이는 2. 네, 가로 n-2, 세로 n, 높이 2. 그런데 건널비가 88보다 크다. 그럴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직육면체는 6개 면의 넓이의 합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면은 넓이가 2n-2. 여기는 넓이가 2n. 그런데 이 직사각형이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2n도 곱하기 그 다음에 n-2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게 건널비인데 이게 88보다 클 때 자연수 n의 최소값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4n 마이너스 8 4n 2n의 제곱 마이너스 4n이 88보다 크다.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4n이 4n 80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가 2n이 40보다 크다. 그러면 n 플러스 2가 40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n에다가 자연수잖아. 그냥 놓아야지. 5 넣으면 7, 6 넣으면 8. 뭐 이게 계산이 틀렸네. 아, 그렇군요. 96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50 아니 40. 그러면은 요거는 풀리겠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8이 0보다 크다. 6, 8에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n 마이너스 6, n 플러스 8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 따라서 최소의 자연수는 7.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78페이지 1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m-3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m은 0.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도록 자, 그럴 때 정수 m의 개수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이거는 몇 가지 조건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 그 내용은 그냥 자동으로 기억이 되죠. 세 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세 가지가 기억이 난 사람은 내용도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근이 양수라는 거는 실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은 양수. 이겁니다. 자, 두 근이 음수야.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음수도 실수야. 실근이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돼요? 음수. 두 근을 곱하면 양수. 이거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한 가지가 필요해.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야? 알파 베타가 음수.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왜 이게 한 가지만 필요했냐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야. 그러면 더하면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고 첫 번째 조건에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원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뭐가 돼요?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a분의 c가 음수면은 a하고 c의 부호가 서로 어때요? 부호가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a랑 c랑 부호가 반대라고. 그렇게 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b제곱은 0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a 곱하기 c가 음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뭐가 돼? 양수. 그래서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 그러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그냥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m제곱 마이너스 4m이에요. 이게 또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풀면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서 m이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m-4가 0보다 작으니까 m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2분의 3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가 공통이야. 따라서 m은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정수 m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2하고 3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부분 중에서 한 근만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그럴 때 자연수 k의 합. 자, 그 실근의 종류 방금 했었던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근의 종류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두 근이 k보다 클 때, 두 근이 k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이런 거. 자, 두 근이 k보다 클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k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k보다 커요. 그러면 k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야 돼. 그러면 이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대칭 축이 k보다 커야 하고, k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두 근이 k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가 k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것도 세 가지가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이 k보다 작고, k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는 얘기는 k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k를 대입을 했을 때 음수다.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요 k가 0일 때랑 같아요. k가 0일 때. 두 근이 0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이 양수란 얘기지. 0보다 작으면 두 근이 음수란 얘기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거는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의 특별한 경우라고.
그래서 뭐 이거든 저거든 그냥 근의 종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아까 알파 베타는 실근의 부호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근의 분리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그냥 하나로 해도 될 건데 이런 건 또 굳이 또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영철이 네가 그런 거야? 아니야? 응? 너 아니구나. 미안해. 깜짝 놀랐어. 자, 이런 내용은 우리 내용 정리에 다 있습니다. 어, 내용 정리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만들어 줄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한 근이 이 두 근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이 두 근을 구해요. 1, 2에 1의 마이너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냐 이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하고 2를 대입했을 때 하고 부호가 다르다. 두 수를 대입을 했는데 곱해서 그러니까 그게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서 분명히 근이 하나 생긴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f-2,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f-2를 보자. 마이너스 2를 x에다가 대입해요. 그러면 4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4k 플러스 4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F1 1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f-2 f1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아야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여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이 있잖아요. 이것의 판별식을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4 빼기 6이 돼서 0보다 작아. 부등식을 푸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항상 0보다 커. 0보다 커요. k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0보다 커. 그럼 이건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1, 3에 3의 마이너스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뭐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 합은 3. 이렇게 한다. 하민아, 알겠지?
하민이 똑똑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이 그건 간단해요. 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을 플러스 4 플러스 2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양수예요. 이거를 판별식만 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가 허근이 나오잖아. 허근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는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이랑 안 만나는 이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2차 항의 계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처음에 아예 구할 때 마이너스 2 넣고 그냥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양수다 넣고 1 넣었을 때는 음수다 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양수, 음수, 또 여기는 음수, 양수 이렇게 나눠서 풀면 더 복잡해. 그래서 그냥 여기 부호가 반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푼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79페이지 6번을 해보자.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실수 x의 최대값이 3일 때 그럴 때 양수 k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자, 여기를 k제곱으로 묶어주면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k제곱 k 플러스 2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k제곱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거는 k제곱하고 k 플러스 2의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누가 더 크냐? 이걸 해야지. 자, k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 k제곱이 작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k제곱, 여기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걸 3개로 나눠야 되나? 같다 일 때랑. 귀찮아.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범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1, 2에 마이너스.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클 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이 3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언제 최대예요? K제곱이 최대야. 그래서 K제곱이 3이에요. 근데 양수 K예요, 양수 K. 그러니까 K가 루트 3이 나와. 그죠? 그럼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2보다 크다에? 안 돼요.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같아지면 그러면 X는 K제곱만 나와요. 근데 이게 같아지면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2란 얘기잖아. 여기서. 그죠?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가 뭐가 나와요? 1이거나 근데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X가 4가 나온다고. K가 2니까 K 양수. 어? 알겠어? 아, 여기 갔죠? 그럼 요게 이제 K 플러스 2잖아. 괄호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X 마이너스 K 제곱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X, 이거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 부등식을 풀면. 근데 여기서 K는 양수니까 K는 2가 돼. 그럼 X는 4가 돼. 근데 X는 3이라 그랬단 말이야. 최대가. 얘 안 맞아. 얘도 안 맞아. 모순이야. 그럼 이제 이거 남았잖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서 1, 2.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런데 여기서 최대가 K 플러스 2잖아. 그게 3이야. 그러면 K는 1. 이거는 성립이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그래서 K가 1이에요. 어때? 좀 어려웠나요? 풀어준 보람이 있네. 어? 이게 F중, F중. 자, 그럼 이제 7번을 해보자. 자,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그럴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c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면 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x는 미지수입니다. x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알파, 베타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정해져 있어. 여기가 0이 있어요. 그러면 이 A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C가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X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Y 값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잖아, 양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에 있겠냐? 그렇지. 여기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X 값이야. 이거를 대입해서 나온 여기, 이게 이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것보다 이 그래프가 더 낮은 곳을 찾아라 이 말이야. 그래프가 더 낮은 곳을 찾으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것보다 더 낮은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범위를 구하셔야. 그런데 여기 알파 베타의 중점 있잖아요. 알파 베타의 중점. 그죠? 그 알파 베타의 중점은 여기는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값.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중점이라는 건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중점이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뭐를 더해서 2로 나눠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냐고. 0. 그 의미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0하고의 중점이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 건너편 값이 0이란 얘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요. 이제 하루에 30개씩 푸시고 자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c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오. a 플러스 b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었더니 사이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3,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B분의 B 플러스 C는 3이 되고 요거는 0이 돼요. 그럼 분수가 0이면 분자가 0이란 얘기야. 그래서 C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B 플러스 C가 3A 플러스 3B니까 근데 C가 마이너스예요. B 마이너스 A는 3A 플러스 3B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2B는 4A니까 B는 마이너스 2A가 돼요. 그러면 B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대입을 해. 그러면 A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면 B하고 C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B하고 C를 이걸로 바꿔요.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C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1, 3에 3의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